방울방울 다 달리는 노론 품종들은 방아대를 고추 따주면 더 좋아요. 요거는 이따가 다른 얘기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비 문제는 다 이렇게 주시죠. 네, 1차 추면 이렇게 해주고, 근데 하나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주고서 꼭 덮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요. 네, 수비 주고 이거 덮지 않으면은 이쪽에 그 수분 다 날아가고 수분 다 날아가 안 좋습니다 오히려. 예. 그다음에 기본 조건은 토양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주자 하고, 작년처럼 가물은 경우에 이렇게 구멍 뚫고 추비 주는 건 불가능하고 가물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 줄 때 액비 줄 때 그 비료물을 타주시죠. 물만 주지 마시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묘상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액비를 이렇게 줄 때 그냥 1000배다 생각하시면 대충 다 맞아. 비율을. 그러면 또 뭐 물 몇 리터에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서 설명 못 드리겠고 하여튼 1000배 정도. 예. 액비 주는 거는 한 1000배 정도 하면 무난하다. 최근에는 이제 힘이 들고 하니까 좀 수비 별로 많이 안 주려고 그래요, 자꾸요. 근데 앞에 표에서는 비료량을 제가 일정하게 했는데 수비 줄 때 하나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비료량이 가면 갈수록 늘었다가 줄어야 돼요, 이렇게. 나무가 등치가 크면은 수비를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 상태에서는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내중에 끝물되면은 조금 주시고. 요거 관련돼 갖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추비 관련돼 갖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추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 고추 잘 크라고요. 네, 많이 달릴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냥 기비를 좀 잔뜩 줘버리죠 그냥 한꺼번에. 아 안 되겠죠. 예, 어르신의 말씀에 맞습니다 이렇게. 기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기 한번 화학 줘갖고 작업이 용이하다. 수비의 장점은 내가 생육을 맞춰가면서 비료를 준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춰갖고 내 실력과 나무 상태에 맞춰갖고 비료를 주는 게 추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추비 주는 시기가 언제냐? 책자에 보면은 뭐 정시고 며칠 만에 줘라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책자 나오는 대로 한 20일 정시고 20일 주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 더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토양 조건이라든가 밭에 따라 좀 차이는 납니다. 근데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은 언제부터 고추나무가 좀 비료를 더 요구하냐? 우리가 언제 추비를 주는 게 좋으냐 했을 때 날짜 개념 하나 하고, 그거보다는 제가 더 중요한 거는 하절에 고추 달린 거 보고 주셔야 돼요. 안 달린 상태에서 고추 주면 비료 주면 별로 안 좋죠. 하절에 고추가 한 요 정도 컸다. 그때 추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절에 고추가 요 정도 컸다 했을 때 추비 준다. 요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조생종은 빨리 줘야 된다. 조생종이 빨리 달리니까. 늦은 품종 조금 늦게 줘도 된다. 그러니까 날짜 개념 저기 책에 나온 보통 뭐 20일 그런 개념 하나 하다가 하나 생각할 게 빠른 놈은 빨리 주고 늦은 놈은 조금 늦게 줘도 됩니다. 예. 수비를 그렇게 주세요. 이렇게. 자, 큰 재배법 얘기는 많이 끝났는데 이제 누구나 따갖고 고추 따갖고 뭐 후속은 다 하잖아요 이제. 예. 과거에 안 했는데 이제 후속 얘기 제가 고추 따갖고 하루나 이틀 정도 후속하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하니까. 하나 여기에서 제가 이제 부탁한 것은 저온 건조.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한번 따라하시죠. 저온 건조. 아, 저 뒤에도 한번 해보세요. 졸지 마시고. 저온 건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조생종 고추. 조생종 고추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조생종 고추는 색이 빨리,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봉포에 심어놓고서는 색이 빨리 들어요. 색이 빨리 드는 것들이 어깨색이 아무래도 조금, 색이 빨리 드는 게 어깨색이 진합니까 연합니까? 연하게 나오죠. 과피가 두꺼운 품종, 색이 잘 듭니까? 색 잘 안 듭니까? 잘 안 듣죠. 여기 보시면은 저기 실물도 있는데 하나 칼탄 농장 고추 보면은 이따 뭐 가져가지는 마시고 만져보시는데 과피가 굉장히 두꺼워요.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하다 보니까 색이 조금 늦게 들어. 두꺼운 놈이 빨리 들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좀 허해질 수가 있어. 칼탄 농장은. 그래갖고 요 품종 같은 경우에 저온 건조, 얘들 갖고 한 35도에서 한 40도로 하루나 경우에 따라 이틀 후속 별도로 해갖고, 그리고 건조기에다 집어넣으면 여름철에 뭐 35도 40도면은 이게 뭐죠? 그 보일러 돌아가지도 거의 안 와요. 그냥 보일러 돌아가서 말똥해. 그러니까 저 기름값은 문제도 안 돼요. 그래갖고 하루나 이틀 후에 딱 말려버리면은 색깔이 깔끔하게 나와. 근데 하나는 칼탄 농장이고 AY 칼탄도 조생적이고 색이 빨리 드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흔치 않은데 여기 보면 약간 허해뚱말뚱해 이렇게. 허해뚱말뚱해요. 근데 요런 문제. 그러니까 복합일공사는 전체적으로 뭐 그런 건 없는데 이게 품질이 좋다 할지라도 이거 좋은 걸 좋아하면 색이 더 깔끔하게 더 잘 돼요. 제가 다른 거 다 입고 가더라도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갖고 저기 그게 뭐죠? 그 여름에 고추 따갖고 한번 말려보세요.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안 좋으면 하지 마시고 좋다고 하면은 우리 여기 직원한테, 저 대신 직원한테 지나가면 고맙다는 말씀하시고요. 분명히 요건 하나 꼭 기억하고 가세요. 품종 구별 없어요. 품종 구별 없어. 어떤 품종인데 저렇게 다 좋다. 다 좋은데 과피가 두꺼운 거는 두꺼워서 좋고 얇은 건 얇아서 좋고, 예. 요 건조 문제, 건조 문제, 좋은 건조 문제. 그러니까 얘들아 갖고 그 품종에 따라 갖고 색깔이 안, 경우에 따라 갖고 어떤 조건이든 간에 안 좋아갖고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좋은 건지하고 품질 다 좋다. 이제 병 문제를 하겠어요. 고추를 심어놓고 5월달, 6월달 보면 이파리 약간 올라올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바이러스인데 그냥 뭐 알고만 계세요. TMV라는 바이러스예요, 그거. 근데 TMV라는 바이러스는 그 오는 게 종자로 통해서 오고 토양 통해서 오고 접촉으로 오는 방향이 두없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온 거에 대해서 방법이 없고 5월달, 6월달, 7월달에 바이러스가 왔다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나무를 좀 튼튼하게 기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추비 문제도 관계돼요. 그다음에 연면 시비 문제도 관계돼요. 5월달, 6월달에 오는 거에 가장 키포인트는 TMV라는 바이러스인데 요거는 초세를 강하게 하자. 그러면은 병 증상이 없어지든가 미미해지든가 해서 생육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해지면은 감기가 일찍 나는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7월 중순 경우에도 또 이파리가 얼굴일 때가 있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CMV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요 바이러스는 주 원인이 진딧물이에요. 진딧물이라. 진딧물이니까 진딧물 끼면은 웬만하면 이 바이러스가 와. 문제는 TMV든 CMV든 뭐 구별할 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해갖고 다수하기 목표니까 어차피 바이러스 온 거 같고 뭐 이 바이러스 저 바이러스 따지고 놓고 5, 6월 달에 조사 강하게 하고 7월 달에 진딧물 안 피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TMV 아까 먼저 말한 5월 달에 오는 바이러스는 하우스 품종은 내병성 차이가 있는데 그 노지 품종은 강한 게 없어요. 다 고막고막해. 그 품종 얘기는 할 수는 없겠고 그다음에 요 7월 달에 오는 요 바이러스는 품종 간에 조금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강한 품종을 침착. 그래갖고 제가 봤고 그래도 우리 애다 품종이 요거에는 좀 비교적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경과 따라갖고 요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여기 칼라병 많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제가 봐갖고서 이쪽은 뭐 칼라병 별로 안 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왔어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작년에 여기 그 타회사 품종을 물어봐서 그러는데 돌격단 심은 사람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심으셨어요? 지금 이 칼라병이 칼라병은 요 총체벌레가 매개합니다. 이렇게. 아까 CMV라는 진딧물이 매개듯이 요거는 총체벌레가 매개예요. 그러면 총체벌레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냐? 저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제가 처음 보고 기억하는 거는 그래도 30년 됐어요. 30년 전에 제가 봤어요. 저거. 근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 10년 전에도 총체벌레 있어도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전혀 안 됐어. 근데 최근 이제 10년 전부터 이 총체벌레가 총체벌레 때문에 칼라병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디부터 문제가 됐냐? 저쪽에 따뜻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서쪽의 해안가 쪽부터 해갖고 우리가 쉽게 따지면 이제 백제로 보시면 돼요. 백제가 이쪽에 저기 뭐죠? 동쪽보다는 따뜻하죠. 백제 쪽이 신라 쪽보다는 따뜻해요. 그래서 저게 열대병이다 보니까 백제 쪽 따뜻한 지역에 많이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저 병의 내병성이 아닌 품종은 재배를 안 해요. 근데 강원도라든가 그 경북 같은 지역에는 이제 시작을 해. 근데 잘 몰라 아직도. 그래갖고 품종적으로 보니까 이쪽 지역 분들은 적잖은 분들이 그게 뭐죠? 충북 해발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칼라병 있는 품종은 신경도 안 쓰고 단지 그냥 그 탄저병만 신경 써요. 근데 이쪽 지역도 지금 번지는 닭대를 봐도 심상치가 않아요. 금방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저쪽에 서쪽 지역에서는 품종이 기본이야. 선택이 아니야. 네. 그래갖고 이쪽 지역도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는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하나 요거는 저기 묘상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요. 네. 증상을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돼요. 옛날에 괴조 바이러스처럼 해갖고 괴조 증상이 나갖고 이렇게 모종이 흐물어져 버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혹시 품종 중에 금년에 칼라병이 아닌 품종을 심었다 했을 경우에는 묘상부터 총체벌레 피해제 철저히 하세요. 묘상부터. 온다 안 온다 그건 저기 서쪽 지역 같으면 무조건 온다고 얘기할 텐데 이쪽 지역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묘상부터 철저히 해갖고 이런 모종 안 나오게. 그 다음에 나무가 퍼져갖고 과일 이렇게 되면 이제 칼라병이 쉽게 하지. 초기에는 하여튼 뭐 저기 나무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책자에 보면 바이러스 걸린 거는 다 뽑아내라. 그런데 TMV, CMV는 뽑아내면 안 돼요. 그건 농사 없어. 와도 오고는 심하게 오는 건 버려야 되는데 미미하게 오는데 이 칼라병은 안 그래. 칼라병 오고 무조건 다 버려야 돼. 이거는 농사 안 돼. 한 번 오면은. 네. 그 다음에 요 병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쪽은 왔는데 또 요쪽은 멀쩡한 경우도 있어요. 한쪽은 왔는데 한쪽은 멀쩡해요. 이렇게.
하여튼간에 과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고 이파리가 한 번 오면은 경월 때 이렇게 심해. 요거는 내병성 품종밖에 없어 방법이. 내병성 품종하고 그 다음에 총체벌레 약 치는 거하고. 그 내병성 품종하고 농약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추후에 그 탄저병 같은 데는 제 말씀 안 드릴 텐데 내병성 품종이라 할지라도 다 옵니다 병은. 훨씬 적게 온다는 말이지 농약을 안 치는 말은 아니에요. 농약을 안 치는 말. 농약은 쳐야 돼. 내명계 품종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농약상도 저기 뭐죠? 농약 파는 사람도 먹고 살아요. 품종 완벽해 갖고 농약 안 치면 그것도 안 돼요. 증상은 이렇게 다양하고 생각보다 무서운 병이다. 지금 요 역병 문제는 내가 봐서 생각 외로 이제 심각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품종을 나누면 이제 둘로 나눠요. 일반계하고 복합 내병계 나누는데 일반계라 할지라도 지금 다 역병 내병성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역병 같은 경우에는 내병성이 있다 할지라도 품종 간에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고추 농사를 짓는데 많지는 않지만 고추나무가 죽는다. 7월 상순까지 죽는다 하면은 꼭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앞에 저기 고운기 되기 전에 죽는 거는 그냥 역병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죽는다. 그럼 꼭은 아니지만 청고병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방법이 없다 보면은 농약 치면 되긴 돼요. 근데 농약 쳐갖고 그거 살리려고 하면 농약값이 안 나와. 포기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요 역병 관련돼 갖고 내 밭에 그래도 역병이 조금 많이 온다 하면은 품종 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역병 분명히 있어요. 강하다 할지라도 저희 회사에서 나온 복합 104가 비교적 강해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안 죽는다 그건 아니에요. 비교적 강하다. 역병 내병계 중에서는 아주 강한 축에 속하다.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고추 농사 짓다 보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약간 누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예. 요거는 품종 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적보 현상이라고 해갖고 이파리가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증상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이파리 따다가 핸드폰으로 적보 현상 치고 비교해 보세요. 적보 현상 저거 같으면은, 저건 약이 없어. 저건 병이 아니야. 생리장애예요. 그러니까 큰 장애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꼭은 아닌데 꼭입니다. 역병 내병계 품종 중에 이런 게 좀 나와. 역병 내병성이 없는 품종은 안 나오는데 역병 내병계는 다 나오는 건 아니야. 품종 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대리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빨에 딱 주면은 이거 파이러스 왔네 하고 이제 비료하고 뭐 일반 농약 좀 하고 영양제 쳐줘요. 처방은 맞아요. 처방이 맞다는 말이 뭐냐면은 요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큰 문제는 안 돼.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요거 저 초세가 좀 좋으면은 금방 회복돼요. 회복된다는 말이 이파리가 원 상태로 된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보통 한 7월 상순경에 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요런 게 왔다 생각하면 초세가 좀 약하구나. 네. 잘 모르겠다 하면 핸드폰으로 저기 뭐죠 적고 연당 쳐갖고 비교해 보세요. 맞구나 그러면. 물론 농약방에 가서 다른 농약이랑 처방받아갖고 농약에다가 자화종복합해서도 더 좋습니다. 자, 요거는 저기 진단 키트예요. 금방 오기 전에 소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다가 그 CMV든 칼라병이든 궁금한 게 있으면은 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그러면은 요런 여기 키트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를 거예요. 요게 뭐냐? 우리 저기 보면 코로나 간이 검사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요. 예? 코로나 간이 검사랑 똑같아. 저거 집에 따갖고 줬다 딱 놓으면은 이게 무슨 병인지 그 병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적으면 그래갖고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기술센터에 가서 하면은 이런 진단 키트로 근데 뭔지는 알고 가야 돼. 이게 갖다 주고 뭔지 가르쳐달라면 그렇게 못 가르쳐주고 요게 그 저기 TMV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칼라병 같다면
칼라병 같습니다 했을 때 칼라병 키트로 해야지 다른 키트로 하면은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은 알고서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탄저병 얘기해요. 여기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내병계하고 이병계고 탄저병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죠 이제요. 그렇지만은 탄저병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가 일반적인 아니 다 빼겠고 중요한 얘기니까 품종 간의 차이가 탄저병 내병성 품종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탄저병이 품종 간의 차이가 없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있는 분입니까? 탄저병 분명히 품종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도의 차이지 아닌 것 내가 봐갖고 다른 회사의 모든 거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탄저병이 강하다는 인정을 하는데 병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그 탄저병의 차이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탄저병이 났을 때 강한 품종 심어야겠죠. 제가 갖고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앞에 있는 이런 품종들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강한 추격들, 강한 품종은 없다. 안 걸리는 건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비교적 강하다는 말밖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품종들은 요 탄저병에 대해서는 강하다. 그래도 약은 쳐야 된다. 맨 앞에 제가 도표 보여주면서 수량성 얘기했는데, 자, 지금은 11년도에 300평당 봄고추 181kg 땄고, 17년도에 197kg 땄고, 20년도에 193kg 땄고, 요 표시된 게 예년에 비해서 수량성이 월등히 적어. 월등히 적은데, 요 월등히 적은 하나, 둘, 셋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가 많이 오는 해예요. 비가 많이 오는 해라는 말을 다시 잘 생각해보면 탄저병이 많이 왔다는 말이거든요. 비가 많다는 말은 탄저병. 그렇지만 과거에는 탄저병을 농약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탄저병 내병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도 우리가 탄저병이 왔을 때 이렇게 수량성이 떨어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품종 보급이 복합 내병계 품종 보급이 금전에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계 품종도 아직도 많이 심는다는 소리예요. 일반계 품종 같은 경우에는 농약으로 사실 탄저병 잡기가 가능은 한데 굉장히 어렵고 내병계 품종 심으면은 훨씬 용이하고 내병계 품종 중에도 조금 더 강한 품종을 선택하면 더 용이하다. 더 강한 품종 하면은 뭐 여러 회사 품종이 있어갖고 타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저 회사 품종들 AR 카탄이나 복합일공사나 카탄 농장이 탄저병의 강한 그룹에 속한다. 그래도 약은 쳐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병이라 전제로서는 문제가 안 돼요. 하우스에서 문제가 되는 다 빼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열과도 문제 안 돼요.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품질 좋은 것은 막 터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나온 품종들은 터지는 게 별로 없어갖고 열과도 별로 문제 안 된다. 하우스 노지에서는 땡초 문제 거의 문제 안 돼요. 경우에 따라 갖고 청양고추 재배하면 조금 문제될 수 있겠죠. 빼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보셔야 돼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가물어갖고 고추가 나무도 못 자란 것도 있고 많이 떨어졌어요. 자, 요 석회결 비벼에 대해서 주원인은 비료 부족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뭄비예요. 다 설명 다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석회결 비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대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대자예요. 물대면은 석회결 비벼 확 줄인다. 품종간의 차이도 있어요. 품종간의 차이 있고 물대자. 물대면은 한다. 그리고 하나 고추농사 잘 안 지신 분들은 내중에 이렇게 시커매지면 이게 무슨 병이냐고 하는데 석회결핍이 초창기에 요렇게 왔다가 한 열흘이고 보름 되면 이게 시커매져요. 부생균이 붙어갖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부생균 때문에 약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석회결핍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시간 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시간 20분 돼갖고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저희에서 품종 몇 가지 설명하면서 하나 부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장점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갖고 여러분 밭에 맞는다고 해서 관심 있으면 주의점 위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칼단하면은 크고 빠르고 부량 높다 하는데 여기에서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착과성이 극상의 상이라고 해요. 문제가 고추가 너무 많이 나요. 고추가 너무 많이 나면 또 좋지 않냐 하는데 조금 저기 농사 잘 짓는 분은 괜찮아. 근데 토양이 좀 토박한다든가 농사가 잘 안 되는 분이라요. 그런데도 고추 너무 많이 달려버리면은 나무가 안 나와. 방법은 그래서 그 나무가 정상적인 것 같으면 처음에도 나무가 조금 작아. 초기에. 아까 육류할 때도 조금 나무가 작다 그랬어요. 조금 작아. 요거 했을 때 그러니까 비료 먼저 주는 문제고 그다음에 모종 크게 기르는 문제고 제일 쉬운 방법 AI 칼탄 제일 쉽게 잘 기르는 방법 방아다리 고추만 따주면 딱 끝이다. 아까 칙지 얘기하면서 하나 못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관련돼 갖고 칙지가 왕성하게 안 나면은 그 고추 농사 칠 때 칙지 딸 때니까 칙지가 왕성하게 안 낸다면 고추 농사 잘 안 되는 거예요. 초세가 약화되는 말이에요. 농사 질 때 모종 상태에서는 우리가 딱 봐갖고 똥잎이 있냐 없냐 보면은 모종 잘 길렀냐 못 길렀냐 딱 한마디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에는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게 칙지가 왕성하냐 칙지가 왕성하다 하면은 농사 제대로 되고 있는 거고 칙지가 비실비실 어리고 난다 이거 뭔가 잘 못 된 거야. 어떤 이유든 간에 그 경우에 따라 갖고 워낙 많이 달리니까 조기 초세가 약하지 않게 하자 이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나무가 처음에 좀 작으니까 나무가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한번 타작만 받으면 나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무가 처음에는 좀 작을 듯 하지만 커진다 했어요. 이거 밀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복합일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 품질이 굉장히 좋고 다 무난한데 저 뒤에서 여기 낙과라고 쓴 거 글씨 보입니까? 이거 낙과라고 쓴 거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러면은 요 낙과에 대해서 저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고추를 재배하다 보면 이제 고추가 떨어져요. 고추가 떨어지는 게 두 번의 기회가 있어. 두 번의 기회가. 한 번은 6월달에 가물어